말입니다. 실은 지금이 안진을 가장 쓸모 있게 부릴 때라고 자야가 말했어. 저 기하학인가 하는 학문 말씀입니까? 이에야스는 웃으며 손을 저었다. 아니, 그게 아니야. 이제부터 세계와 자유로이 무역하려면 색깔을 알아야 한다는 거지. 색깔이시라면, 하하, 그래도 색깔이라는 말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겠지? 실은 남만인을 모두 하나로 보면 안 된다더군. 유럽은 둘로 갈라져 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구세력은 남만인, 영국과 네덜란드의 신흥 세력은 홍모인이라고 둘로 나누어 생각해야만 되나 봐. 남만인과 홍모인. 그런데 내 눈에 든 미우라 안지는 영국 태생으로 네덜란드 배를 타고 있었던 분명한 홍모인이지. 그렇습니까? 내가 일본의 쇼군인 내가 홍모인인 안진을 가까이 하니 남만인이 좀처럼 납득하려 하지 않아. 즉, 일본은 홍모인 편이라고 믿어버리면 일본 배가 바다로 진출했을 때 곳곳에서 손해를 입지. 그러니 안진을 남만인의 해외 본거지인 필리핀의 루손 태수에게 사자로 보내라고 자야가 말했어. 고에스는 희미하게 머리 저으며 눈을 깜빡거렸다. 그 젊은 자야가 진언했다는 말의 의미를 알 듯하면서도 몰랐기 때문이다. 하하, 이를테면 홍모인인 안진을 남만인의 본거지로 보내 일본은 어느 쪽도 편도 아니다. 또 안진도 결코 남만인들에게 적의를 품는 자가 아니다. 아무 색깔 없으니 친밀하게 얼마든지 무역을 해보지 않겠는가 하고 이쪽에서 먼저 사자를 보내자고 말했네. 어떤가? 자야가 꽤 재미있는 궁리를 해내지 않는가? 고에스는 아직 고개를 갸웃한 채 말했다. 과연 그러면 일본은 어느 쪽도 아닌 무색이라는 증명이 되는 셈이군. 그렇지. 그래서 안진과 그 일을 상의하려고 부른 거야. 이에야스는 가볍게 말하고 오카스 부인이 내주는 차를 마셨다. 고에스도 공손히 차를 들며 무언가 몹시 어리둥절한 느낌이었다. 그는 이에야스가 고에스를 몹시 기다린 듯 물어온 게 틀림없으리라 상상하고 왔다. 오사카의 가부는 어떻던가? 그런데 이야기가 실제로 일로 비약해 좀처럼 오사카로 돌아올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되니 고에스도 이에야스가 물을 때까지 대답하고 싶지 않았다. 그렇긴 하나 이 이에야스가 안진에게 배의 짐을 뺏긴 대가로 5만 양이라는 거금을 주었다는 것이 정말일까? 말로는 5만 양이라고 가볍게 말하지만 천냥들이 괴로 50개라고 생각하니 고에스는 오사카 이야기보다 우선 그 의문을 풀어보고 싶어졌다. 미우라 안지님이라면 과연 그 사자 임무를 훌륭하게 해낼 게 틀림없습니다. 어쨌든 대감님이 세계 으뜸가는 명군이라며 감동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지. 그는 보기 드물게 신의가 두터운 사나이야. 대감님, 저 안지님에게 금 5만 양을 주셨다는 이야기가 참말입니까? 배를 수리하고 무언가 물건을 싣고 돌아가려면 그쯤 들 거라고 생각해서였지. 그러나 그건 세기가하라 싸움 직전이 아닙니까? 그렇지. 그러고 나서 얼마 뒤 나는 에도로 내려갔으니까. 그럼 무엇보다도 군비가 중요한 때인데 어떻게 그렇듯 5만 양이라는 거금을. 이에야스는 웃으면서 머리를 저었다. 고에스도 나를 인색하다고 생각하는가? 염려 마라. 그 5만 양은 모두 일본을 위해 크게 살아있는 거야. 그럼 그만한 거금을 받았으면서 안진 일행은 어째서 아직 일본에 남아있는 것입니까? 문제가 생겼지. 그 바로 뒤 세키가하라 일에 정신 뺏겨 나도 잠시 버려두었는데 그들은 그 5만 양의 돈을 보더니 의견이 중구난방으로 갈라졌던 모양이야. 거금을 보고 말입니까? 그렇지. 그것을 모두 똑같이 나누어 자유롭게 행동하기로 한 모양이야. 목돈이라면 추락할 수 있었겠지만 뿔뿔이 나눠 가지면 그럴 수 없지. 그중 또 병으로 죽는 사람도 있어서 13, 14명밖에 남지 않아. 어떤 자는 히라도로 가서 대포를 만들고 어떤 자는 분고, 어떤 자는 사카이, 어떤 자는 에도에 가서 배를 만들거나 질그릇을 개량하여 결코 헛되게 쓰인 건 아니었어. 안진 자신도 나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쳐주고 싶으니 말이야. 고에스는 저도 모르게 무릎을 탁 쳤다. 5만 양을 주면 그들이 일본에 머무를 거라고 대감님을 꿰뚫어 보셨군요. 이에야스는 싱긋 웃더니 슬쩍 외면해 버렸다. 아마 그런 모양이다. 고에스? 예? 새로운 바람을 넣어보겠다는 자가 돈을 아껴서는 안 되는 법이야. 미스나리와 나의 차이는 아마 그런 게 아닐까? 이에야스는 말하더니 무엇을 생각했는지 후후하고 웃었다. 이에야스의 기묘한 웃음소리는
깔끔한 고에스의 성미를 찔렀다. 5만 양으로 안젠을 비롯한 네덜란드 배 승무원들의 지식을 모두 사버리다니. 그것이 인간의 심리를 속속들이 알고 한 행위니만큼 고에스는 얼만큼 저항을 느끼게 했다. 아니 거금을 주면 그들이 저마다 욕심내어 흩어지리라는 관찰은 그래도 좋다 하더라도 잘못 자랑스레 이시다 미스나리의 이름을 들먹이며 뽐내는 게 불결하게 여겨졌다. 불결한 느낌이 들면 잠자코 잊지 못한 고에스였다. 그러나 대감님, 미스나리도 금전에는 남달리 담백하시어 쓸데없는 금은 따위는 한 푼도 비축한 게 없다고 들었습니다만. 그렇지, 그것이 미스나리와 나의 차이라고 한 거야. 예? 어느 쪽이나 돈을 아끼지 않는 마음가짐이란 똑같은 게 아닙니까? 고에스? 예. 미스나리는 한 푼 남기지 않고 몽땅 싸움에 걸었다. 그렇습니다. 한 푼 남김없이 싸움에 거는 것을 칭찬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나? 글쎄요. 한마디로는 틀렸어. 이에야스는 가볍게 손을 내저었다. 싸움은 끝날 때가 있다. 하지만 이 세상은 끝이 없지. 빈털터리가 되어 자기만 죽으면 된다는 그러한 심보는 무책임해. 그러면 거기까지 생각하시고 5만 양을 내주셨다는 겁니까? 그렇지. 그것 일본에 남기는 내 유물의 하나라는 마음이었어. 유물의 하나? 그렇다네. 싸움이 벌어지면 나도 죽을지 몰라. 그러나 안진 일행이 남기고 가는 기술이나 학문은 남거든. 그건 그렇군요. 죽은 다음에도 무언가 남기려고 하는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는 것이 인간 그릇의 크고 작음을 정한다고 생각되지 않나? 고에스의 눈빛에 이번에는 의욕이 역력히 드러나 보였다. 대감님, 정말로 그러한 생각이 있어서 하신 일입니까? 없다고 생각하는 자에게 설득할 방법이 없군. 그러나 실제로 조선 기술이 눈에 띄게 진보했다고 여겨지지 않나? 그러면 이걸 명확히 꿰뚫어 보셨다고 대감님은? 고에스, 이제 그만두게. 그때는 나도 싸움터에 임하던 몸이야. 살아서 돌아온다고 확신할 수 없을 때이므로 유품을 나눠줄 셈이었다고 말한 거지. 이건 예측이나 계산이냐 하는 문제만이 아니다. 이 세상에 대한 감사의 표시, 이것이 즉 여유라는 거야. 거기까지 말하고 이에야스는 비로소 깨달은 듯 물었다. 참 그렇지. 오사카의 여주인인데 말이야. 어떻던가 그대 눈에는. 작은 대감님과 잘 해나갈 것 같은가? 이에야스 쪽에서 화제를 바꾸자 고에스도 더 이상 5만 양에 구애될 수 없었다. 나와 그대는 말이 통해. 그래서 그만 잔소리가 많아지지. 오사카 이야기를 그대가 본 대로 솔직히 이야기해주게. 다시 고에스가 지금까지의 말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이에야스는 부드럽게 연막을 쳤다. 고에스는 얼굴이 빨개져 머리 숙였다. 아무래도 저는 성미가 고약합니다. 언제나 매사에 얽매여 있는 편이라. 그건 오사카 말인가? 예, 모든 일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아무래도 순조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순조롭지 못한가? 예, 차라리 생모님과 작은 대감님을 다른 성에 살도록 할 방법이 없을까 하는 게 뜻있는 사람들의 소원인 것 같습니다. 다른 성에? 아니면 끊임없이 앞으로도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사카이에 대한 일로는 아마 생모님이 양보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는 세니메님에 대한 고집에서 나온 태도. 고이대 히데마사님은 벌써 병을 핑계 삼아 거의 등성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등성에도 생모님 측근에서 모든 지시가 나오므로 작은 대감님 측근은 아무 할 일도 없는 게 실정. 히데요리님이 지금까지는 어렸으니까 이대로라면 더욱 작은 대감님의 존재가 약해집니다. 그러니 생모님에게 은퇴할 성을 마련해주지 않는다면 도요토미 가문의 법도를 세울 수 없다고 가타기리님 형제분이 한탄했습니다. 과연. 그리고 나서 이에야스는 말투를 바꾸었다. 그대는 역시 좀 고지식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예, 그 점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좋아, 좀 더 두고 보자. 사카의 문제가 처리되면 당장은 큰 걱정거리 없을 테지. 그러고 도요쿤이 신궁제를 성대히 할 것이니 다시 분위기가 좋아질 거야. 고에스는 이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사카의 문제는 안심해봤지만 오사카 전체 문제는 결코 마음 놓을 수 없었다. 아무리 히데요리가 성장하더라도 그 어머니의 간섭은 없어지지 않으리라. 그렇다면 니치렌 대사의 가르침을 인용할 것도 없이 도요토미 가문은 두 조각으로 분열된 것이다. 생모님 피와 히데요리파, 거기에 세니메며 그 시녀들이 얽힌다면 나쁜 조건은 모두 갖추어진다. 그러니 대담하게 이쯤에서 요도만인가 히데요리를 따로 살게 하고 히데요리에게 끈끈한 측근을 붙여두지 않으면 오사카 성의 다음 주인은 어머니 그림자에 가려져
그늘에 넝쿨이 되기 쉽다. 그러나 이에야스는 그러한 것까지 들을 생각은 없는 모양이다. 과연 그대는 역시 좀 고지식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런 말을 들었으니 그 다음 의견은 삼가야만 했다. 참, 미우라 안지님이 기다리십니다. 오늘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이에야스는 붙들지 않았다. 그런가? 그럼 앞으로의 일도 잘 보살펴주게. 고에스가 물러가자 이에야스는 잠시 물끄러미 장지분을 노려보며 생각에 잠겼다. 고에스는 언제나 날카롭다. 날카롭지만 이번에 그 예상은 이에야스로서 좀 무서운 느낌이 들었다. 왜냐하면 그의 예상이 이에야스의 불안과 너무도 들어맞았기 때문이다. 히데요시는 히데요리를 이에야스의 평가에 따라 분수에 맞게 이끌어달라고 거듭거듭 당부했다.